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 구절은 그 유명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온 구절입니다. 익숙함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숙함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런 편안함에 점차 소중함과 가치를 잊기도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도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너무 익숙해져서 소홀해지고 나의 감정들을 쏟아내며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주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진정한 관심은 나의 기준이나 잣대를 버리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지요. 우리는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도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그래서 서로를 소중히 대하지 못하고 다툼을 하거나 관계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고 조심하면 충분히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극심한 슬픔을 느낍니다. 이제 더 이상 그와는 이 세상에서 함께할 수 없다는 데에서 오는 절망입니다. 떠나보내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큰 슬픔을 느낍니다. 가까이 있을 때 소중함을 알기란 어렵습니다. 멀어져 가고 있을 때 깨닫고 이미 닿을 수 없을 때 후회하게 되지요. 방심했다간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며 후회해봤자 그땐 이미 내 사람을 놓친 것입니다. 땅 위에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접 씨앗을 심고 가꾸며 공을 들여 농사를 짓는다면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 얻게 된 결실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땅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땅이 없었다면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조차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소중함에 소홀하면 함께했던 순간들이 간절해집니다. 다음이 있을 거라는 당연한 생각은 마세요. 기회는 다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평생에 한 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감사와 관심을 잃지 않도록 하며 익숙한 것들을 항상 정확히 바라봐야 합니다. 조금씩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느라 상대방의 소중함과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불현듯 상대방이 소중했음이 깨우쳐지는 순간들이 있지요.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내내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국내에 없었던 박모 씨는 요즘 들어 고민이 많습니다. 국내로 돌아오니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이 나의 곁을 떠났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유학을 지지해 주셨던 할머니는 지병으로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고 나를 유난히 예뻐하셨던 할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다. 왕복만 이틀이 걸리는 한국과 미국의 거리상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참여조차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할아버지랑 영화를 보러 갔었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던 할아버지였는데 나는 왜 살아생전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었던 것이다. 내가 받았던 큰 사랑을 돌려줄 수 없음에 마음이 너무도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는 도대체 내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긴 세월 가족과 소중함을 등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아무리 돈과 명예, 일확천금을 얻은들 그 가치들은 이미
내가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들을 살려낼 수는 없기에 말이다. 여러분은 혹시 늘 내 곁에 있고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루하루 휩쓸려 가듯 사느라 소중한 사람을 돌보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잃어버려 후회했던 경험이 있는지요? 내가 가장 익숙한 사람이 바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한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면 고마움보다는 익숙함이라는 어리석은 감정에 물들게 됩니다. 익숙함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숙함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런 편안함에 점차 소중함과 가치를 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익숙해서 자칫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큰 고민과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히 늘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하면서도 익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부모, 배우자, 자식 등등 가족이 대부분일 겁니다. 소중하고 익숙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소소한 것들에 쉽게 익숙해지곤 합니다. 가족, 친구,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익숙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것들에 대한 익숙함을 소홀히 대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게 되면 그것을 다시 되찾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익숙함이라는 감정 때문에 소중함을 잊었다가 정작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안개같이 사라질 명성과 명예에 집착을 하다가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늘 익숙함과 편안함에 빠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뒤늦게 후회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년 전 아내와 사별한 김 씨는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이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오늘이 1년이 되는 날이다. 김 씨의 아내는 그토록 아파했던 암 수술을 하다가 수술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과 이별을 했다. 그는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아내를 떠나보냈다. 아내가 죽었어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다. 다 큰 자녀들도 몇 개월은 슬픔의 충격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듯 싶더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다들 잘 살고 있다. 둘째 딸은 대학에 들어가 학업에 열중이고 큰 아들은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 눈도 잠시 붙이기 모자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나 또한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런데 김 씨는 아내를 생전에 너무 소홀히 막대하고 잘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 그는 오늘도 소주잔을 기울이며 아내를 그리워한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 너무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너무 익숙함에 빠져 소중한 것을 잊은 것이다. 김 씨는 27살이 되던 해 긴 생머리에 웃는 얼굴이 예쁜 아내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 결혼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한 해가 지나고 두 남매를 낳았다. 박봉으로 점점 싸우는 횟수도 많아지며 그렇게 결혼 생활 20년이 훌쩍 지났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아내가 너무 편하고 익숙해져 버린 걸까요? 결혼하면 정으로 산다더니 아내 얼굴 보는 게 지긋지긋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아내는 아이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고 있었다. 입가에 고춧가루가 묻은 것도 모르고 일찍 왔네하며 반갑게 맞이한다. 여자로서의 매력은 고사하고 벌어다주는 돈으로 집에서 피둥피둥 놀면서 편히 놀고 먹는 모습을 보면 부하가 치민다. 난 회사에서 상사와 동료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는 게 뭔가 싶은데
마누라는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히 놀고 먹는 거다. 난 대꾸도 안 하고 방에 들어와 답답한 넥타이를 풀고 침대에 누웠다. 아내가 내 모습을 힐끔힐끔 살펴보다가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묻는다. 아내의 표정이 이제 꼴 보기도 싫어 일부러 문을 크게 열었다가 쾅 소리가 날 정도로 닫았다. 문소리가 크게 들리자 방에서 아이들이 나와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다. 입가에 지저분하게 고춧가루가 묻은 걸 보고는 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 엄마 내 친구 엄마들 좀 봐봐. 내 친구들은 젊고 세련되게 하고 다니는데 엄마 그게 뭐야? 아내가 깔깔대고 웃는다. 아이들은 또 짜증난다는 듯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짜증이 난다. 아내가 하는 모든 행동, 아내가 하는 말 모든 것이 다 짜증난다. 아내에게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답답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 결국 안 되겠다 싶어 아내에게 각방을 쓰자고 말해 각방을 썼다. 각방을 쓰니 너무 편하고 생활이 너무 좋다. 아내와 잘 마주치지 않아 좋다. 아내는 이제 밥과 청소 등 집안 살림에만 필요한 존재다. 가끔씩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할 때 아내는 내 눈치를 힐끔힐끔 보면서 방을 다시 합치면 안 되냐 물어보지만 무시하면 그만이다. 식탁이 쨍하고 깨질 정도로 젓가락과 숟가락을 놓고 아내를 노려보면 아내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밥만 떠먹는다. 생활비만 쥐어주면 아이들 키워주고 집안 살림해주는 능력 좋은 뚱뚱한 파출부다. 어느 날은 아내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저녁마다 운동을 할 거란다. 난 며칠이나 갈까? 하며 매일 약을 올렸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한다. 그 이후로 가끔 배가 쥐어짜듯 아프다고 하며 일주일 만에 운동을 못하겠다고 한다. 여보 나 이상해 배가 아파. 그러게 운동도 다 타고난 사람이 하는 거야. 그냥 생긴 대로 노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날 이후부터 아내는 틈만 나면 온몸을 주물럭거리며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아내는 통증이 도저히 없어지질 않았는지 결국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나한테 병원에 데려다 달란다. 난 바쁘니까 택시 타고 혼자 병원 가라고 했다. 너무 힘드니 병원 앞까지 데려다 달라는 아내를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밀어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말한다. 여보 난소에 혹이 큰 게 있대.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하나 봐. 수술비 많이 나올 텐데. 나는 할 수 없지라는 무성의한 대답을 하고 꽝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다. 드디어 수술 날짜가 잡혔다. 수술 전 보호자 동의서를 쓰고 수술방으로 들어가는 아내를 보았다. 아내는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며 반갑게 웃어준다. 그런데 아내의 얼굴을 본 건 그게 마지막이었다. 수술 도중 피를 너무 많이 쏟아 응급 상황이 생겼고 아내는 이내 깨어나지 못한 것이다. 결국 김 씨는 아내를 그렇게 떠나보내야 했다. 그리고는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언제나 그랬듯 난 나쁜 남편이었고 아내가 죽었어도 그 사실은 변함없다. 지금 아내의 무덤 앞에 앉아 소주병이나 들이키고 있는 나를 마치 욕하는 듯 햇빛이 너무나 강렬하게 나를 내리쬐고 있다. 그는 오늘도 소주잔을 기울이며 아내를 그리워한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 너무 어리석음을 깨달은 것이다.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평소에 가깝게 지내거나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나와 상대방이 서로 실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라.
사람은 너무 가깝게 지내고 붙어 있다가 보면 서로 스트레스가 증폭된다. 서로가 싫어하는 가치관, 행동 등에 대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99%가 좋아도 1%가 싫으면 1%가 100%로 느껴지는 법이다. 두 번째, 상대방을 존중하라. 대화를 할 때는 나의 마음을 전달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상대방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마음을 열 수 있다. 세 번째, 자신의 컨디션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어라. 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당연히 모든 것이 예민하고 짜증이 난다. 자신이 상처받아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배려할 수 없다. 상대방이 그걸 알아야 나를 대할 때 조심히 대할 것이고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다. 네 번째,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 설사 가족이라도 사람은 모두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그러기에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사람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모두 다르다. 다섯 번째, 상대방에게 감사하고 관심을 가져라. 상대방이 내 곁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내 인생이 풍부해질 수 있다. 그 사람 존재 그 자체에 감사하라.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주어라.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이야기를 경청하며 관찰하고 관심을 주어라.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함께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가며 소중함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합시다. 나에게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누군가에게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일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편안해지기에 느낌이 쎄하거나 찝찝할 일이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긍정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에 그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워렌 버핏은 닮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 함께 있으면서 배우고 싶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배려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배려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도움으로 삶의 긍정적인 측면이 커져나간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할 따름일 겁니다. 그들은 때로는 든든한 보호자가 돼주기도 하고 후원자가 돼주기도 하고 경쟁자가 돼주기도 합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무한한 매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씩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시기에 우리의 주변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로 인해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함께해준 사람들을 잊지 않고 감사를 표하면 그 인연은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기의 순간에 옆에 있어주는 사람만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묵묵히 우리를 지켜봐주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또한 우리에게는 든든한 조력자임에 분명하지요. 내가 힘들 때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내 인생에서 밑바닥을 보고도 내 곁에 남아준 사람들이기에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인간으로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것을 보고도 옆에 있어준 사람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만날 때마다 뭔가 발전적인 모습이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슈를 다뤄야만 할 것 같이 느껴지고
같이 있을 때 말이 없어지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가끔은 그렇게 긴장하며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아무 말 없이 편하게 만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옆에 아무 말 없이도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미 서로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에 말하지 않아도 얘가 지금 힘들구나. 어느 정도 생각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눈치채고 배려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배려심과 센스를 갖춘 사람들은 분명 내 인생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큰 호의로 보답하려 하는 사람은 항상 매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초심을 잃지 않으며 작은 기프티콘을 하나 받았더라도 기억하고 상대에게 어떻게든 자신도 베풀려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어떻게든 그 마음을 본인도 전해주려 하는 그런 태도가 서로의 관계를 훨씬 더 끈끈하고 돈독하게 만든다. 미안해, 많이 늦었어. 괜찮아. 덕분에 여기 멋진 곳도 발견했네. 여기 참 좋네. 상대방의 미안한 감정을 얼른 없애주기 위해 덕분에를 사용해 화제를 돌리는 사람들을 간혹 본다. 그럴 때는 훨씬 더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말과 행동이 처음부터 타고날 수는 없다. 예쁜 말과 상황에 맞는 행동들을 보며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해야겠다 라고 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킨 것이다. 말과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려심 있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그럼 그렇지, 너 안 될 줄 알았어 라며 초를 치기보다는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내가 지켜본 너는 분명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며 응원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다.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않더라도 돌이켜보면 그런 정신적인 도움이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기반이 된다. 인간관계의 비밀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당신을 사랑한다. 존경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말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불만을 표현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더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친구라는 것은 하나의 영혼이 두 몸에 들어있는 것과 같다.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솔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먼저 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아라.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그대를 좋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신뢰는 시간과 함께 성장하나 중간에 깨질 수 있다. 의사소통 없이는 관계가 이해 없이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가장 오래된 친구는 가장 좋은 친구가 아닐 수 있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누군가를 정말 알고 싶다면 그의 친구를 보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당신의 대인관계를 살펴보라. 침묵하고 들어주는 귀는 금보다 가치 있다. 가족은 고를 수 없지만 친구는 고를 수 있다.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공간을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인정과 존중은 사랑보다 중요할 수 있다. 친구는 당신이 잊고 싶어 하는 나쁜 기억도 함께 나누어야 하는 사람이다.
진실은 거짓보다 언제나 더 강력하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뒷판보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특별한 순간들은 특별한 사람들과 만들어진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관대함이 필요하다. 사람과 친구는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느낀다. 관계는 투자다.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면 깊어진다. 인간관계 품질은 당신의 삶의 품질을 결정한다. 가장 깊은 관계는 서로의 취약성을 받아들일 때 형성된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닌 질이다. 가장 큰 선물은 시간과 관심이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인내와 이해로 이루어진다. 좋은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관계이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지에 있다. 가장 강한 관계는 시련을 겪고도 깨지지 않는 관계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관계를 반영한다. 진실된 관계는 서로의 잘못을 받아들일 줄 아는 관계에 있다. 당신을 웃게 해주는 사람도 좋지만 당신과 함께 올 줄 아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 모든 대화는 관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킨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준다.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지이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투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다.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달이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초이며 잃어버리기는 쉽지만 되찾기는 어렵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순수한 관심이다. 진정한 친구는 힘든 시간에도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다. 관계의 깊이는 공유되는 순간들에 있다. 각자의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관계된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행동으로도 나타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이해 그리고 존중이다. 당신의 진심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가장 강력한 연결은 공감을 통해 만들어진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깊은 관계를 만든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가장 건강하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한 진실된 마음이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기대와 경계를 알아야 한다. 진실하게 대하면 대부분의 인간관계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갈등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올바른 해결은 관계를 더 강화시킨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다. 좋은 관계는 노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갈등은 무시하면 커지지만 직면하면 해결될 수 있다. 함께 웃는 것만큼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은 없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관계에서 큰 존중을 의미한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며 성장한다. 진실한 마음은 말로는 표현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전해진다.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든다. 관계의 힘은 서로를 알고 이해하며 신뢰하는 것에서 나온다. 행복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서로의 믿음과 신뢰 없이는 어떤 관계도 오래가지 못한다. 가장 가까운 관계는 깊은 대화로 만들어진다.
관계는 항상 두 사람의 선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든다.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실한 것만큼 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없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